이번 시간에 원가 방식 하에 가격을 구하는 방식을 알아봤습니다. 원가법. 그 다음에 임대료 구하는 방식 알아보겠습니다. 485페이지에 아래쪽에 적산법 있죠? 요거 알아볼 겁니다. 적산법이다. 자,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요거 요약집 있거든요. 요걸 가져갈 겁니다. 그래서 책은 이제 집에다 놓으시고 필요할 때 참고만 하시고 이게 주교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주교재고 요걸 기초로 해서 시험장 갈 때까지 보는 겁니다. 그리고 갈 때까지 보시고 여기 학원에 여기 기출 문제집이 나와 있는데 요거 간혹가다 이제 필요한 부분 있으면 요것도 풀고 어쩌다 풀고 할 거니까 필요하시면 구입하세요. 그리고 요거는 저 시험장 갈 때까지 계속 요거 보시면 돼요. 항상 이게 끼고 다니시고 이렇게 들고 다니시고 하셔야 돼요. 손에서 놓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갈 때도 검정 봉투 있어 없어요? 거기다 비닐에다가 딱 싸서 등에다 메고 그 물에 들어갔다가 나와서도 남들 다 배구하고 놀 때 물놀이 풍선 가지고 놀 때 이거 딱 피고 이제 그 파라솔 안에서 이거 보고 이렇게 해서 한시도 놓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기 시험 볼 때까지 끝까지 보고 하시면 돼요. 되셨죠? 그래서 자, 요걸로 할 거니까 다다음 주부터 요걸 할 겁니다. 요거 저 하나하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혼을 실어서 이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딱 보는 순간 와, 이게 굉장히 잘 만들었다는 걸 느껴질 겁니다. 깔끔하고 아시겠죠? 한번 보세요. 네? 뭐라고 했어요? 책 돈 좀 사야 돼요. 돈 이거 그럼 이거를 그냥 공짜로 가져가려고 했어요? 얼마인데요? 네? 몰라요. 가서 물어보세요. 어디? 이것도 공짜로 가져가려고 했어요? 이거 사오는 거예요, 이것도 전부 다. 그러니까. 자, 뭐 또 질문 있어요? 자, 어디를 그냐면요. 485페이지 볼게요. 옆에 적산법. 자, 원가 방식 하에 임대료 구하는 방식인데 오늘 간단히 마시면 돼요. 간단히. 내가 이제 1억을 갖고 있다. 1억을 갖고 있는데 요거를 은행에 갔다가 예치하게 되면 1억을 예치하게 되면 한 5% 정도 1년에 이자를 주겠답니다. 근데 요거를 은행에다 예치하지 않고 부동산을 구입해서 임대사업 한다고 치자. 그러면 1억에 대해서 5% 정도는 임대료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지. 5%를 못 받는다. 그러면 은행에 예치하는 게 낫겠죠? 근데 은행에다 예금하게 되면 재산세 내요, 안 내요? 어떤 사람은 재산이니까 내는 거 아니냐. 재산세는요, 토지, 건축물 이런 거에 내는 겁니다. 예금에 대해 재산세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부동산 구입하게 되면 재산세도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은행에다 예치하게 되면 유지비, 수리비, 보험료 이런 건 나가 안 나가요? 관리비 이런 거 안 나가죠? 근데 부동산을 구입하게 되면 여러 가지 유지비도 들어가고 수리비도 들어가고 관리비도 들어가고 보험료도 들어가 안 들어가요?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것도 받아내야 되겠네요. 이거 못 받으면 그냥 은행에 예치하는 게 낫겠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자동차를 누구한테 빌려주게 되면 3년 동안 빌려주게 되면 자동차도 점점 가치가 하락해요, 안 해요? 해죠. 그것도 받아내야 되겠네요. 이걸요. 감가상각비라는 겁니다. 이것도 받아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부동산을 구입해서 임대사업 하게 되면 여럿이라는 뜻입니다. 재라는 게 여러 가지 경비도 좀 받아내야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임대료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용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 1억을 뭐라고 하냐면 기초 가격이다. 이렇게 합니다. 기초 가액. 여기다가 5%를요. 기대 이율이다. 이렇게 합니다. 기대 이율에다가 여기다가 임대차 하면서 여러 가지 경비 나가요, 안 나가요? 이거 받아내야 되겠네요. 그래서 필요로 하는요. 여러 가지 제 경비 이것도 받아내서 임료를 구하는 거를요. 적산 임료다. 이렇게 합니다. 적산 뭐라고요? 임료. 자, 그러니까 이것도 왜 적산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여러 가지 들어가는 경비 있죠?
점을 쌓아서 임료를 구했다 해서 이걸요 적산 임료다 해줍니다. 되셨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간단히 이게 그 원가 방식에 따른 임대료를 구하는 방식이다. 이거 하나 기억하시고 요거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엔 뭐가 들어가요? 기대 이율이 들어간다. 그래서 나중에 초대비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제가 요약집에 다 적어놨을 겁니다. 초, 대, 비 이런 식으로 해서 기억하고 들어가시면 돼요. 초대비. 되셨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적산법은 요 정도만 알으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 이상 물어보지도 않고 물어본 적도 없고 만에 하나 물어본다 하더라도 그냥 챙기시면 돼요. 나올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지워도 되죠? 이렇게. 자, 이번에는 이제 비교 방식 알아보겠습니다. 비교 방식. 자, 몇 장 쭉 넘겨볼게요. 489페이지. 맨 위에 보니까 비교 방식 있어 없어요? 있죠. 야, 요거는 시장에서 거래된 사례를 가지고 비교해서 대상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딱 중간에 의 정도 알고 출발해 볼게요. 공식. 거래 사례 비교법이란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 사례와 비교하여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끔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의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겠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감정평가 추측에 따른 정의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계속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비교 방식 하에 가격을 구하는 거를요. 거래된 사례를 가지고 비교해서 평가해 보겠다는 얘기죠. 이걸요. 거래 사례 비교법 해줍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부동산을 평가해 달랍니다. 요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해 달랍니다. 자, 지금부터 이거를요. 대상 부동산, 평가 대상 부동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사례는요. 주변에서 구하는 게 좋지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겠죠. 그러니까 제가 3년 전에 2년 반 전에는 그 김포의 그 사우지구 아파트 단지에 건영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좀 오래된 아파트. 근데 요즘에는 제가 조금 그 김포 신도시 쪽으로 가서 조금 새 아파트에 살고 있거든요. 그죠? 어쨌거나 약간 나아졌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어쨌거나 요거 이 건영 아파트의 가치를 평가해 달랍니다. 그러면 사례는 어디서 구하는 게 좋아요? 우리 동네에서 구하는 게 좋을 겁니다. 우리 동네가 사우지구 아파트 단지. 그러니까 같은 동네에서 구하는 게 좋겠죠? 맞아, 안 맞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런 데 사례가 없다. 그러면 이 지역과 지역적인 특성이 매우 유사한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는요, 풍모지구 아파트 단지. 여기는요, 북변지구 아파트 단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사례를요, 여기서 구했다고 치자. 여기서. 그래서 사례는요, 모든 면에서 얘랑 비슷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요, 사례 부동산이다. 모든 면에서 비슷해야 돼요. 예를 들어 얘는 아파트고 얘는 상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얘는요, 1년밖에 안 된 아파트인데 얘는 100년 된 거다. 이런 거 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얘는요, 10층짜리 아파트인데 얘는 100층짜리 아파트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모든 면에서 거의 비슷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사례를 구했는데 얘도 이제 예를 들어서 건영 아파트고 여기도 애들 학교도 여기 있고 남편 직장도 여기 있다는 얘기죠. 생활 근거도 이건데 뭐 이걸 이용하나 큰 차이가 있어 없어요? 없다. 그러면 싼 거 소비하려고 비싼 거 소비하려고요? 얘를 이용하나 똑같이 5년 된 건영 아파트고 애들 학교도 여기 있고 남편 직장도 여기 있고 얘를 이용하나 큰 차이가 없다면 싼 거 살려고요? 비싼 거 살려고요? 싼 거 살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는 비싸고 싸다 그러면 서로 이거 살려고 하죠? 얘는 비싸고 싸면 이거 살려고 하죠? 얘는 가치가 올라갈 것이고 얘는요 떨어지겠죠? 거의 비슷해지는 겁니다. 이걸 지금부터 대체 관계가 성립된다. 대체 관계는 오비 맥주가 있고 화이트 맥주가 있는데 둘 다 맛과 품질이 똑같다면 거의 같다면 싼 거 사려고 비싼 거 사려고요? 싼 거 사는 과정에서 가격대는 비슷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지금부터 얘와 얘는 생긴 게 거의 비슷하다면 대체 관계가 성립된다.
대체 관계가 성립된다는 얘기는 만족감이 차이가 없다면 싼 거 사려고 비싼 거 사려고요? 싼 거 사는 과정에서 가격대는 거의 비슷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거의 비슷해지니까 차이점만 수정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사례를 구하는 게 좋은데 만약 이런 데도 사례가 없다 그러면 다른 용도 지역, 뭐 상업 지역 이런 데도 아파트 비슷한 게 몇 동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여기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정도 범위라면 얘랑 비슷하게 생겼다면 대체 관계가 성립된다. 대체 관계가 성립된다는 얘기는 생긴 게 거의 비슷하다면 싼 거 소비하는 과정에서 거의 가격대가 비슷해져 안 비슷해져? 비슷해지죠? 이 정도에서 구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지금부터 자 평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을요 인근 지역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지역이라고요? 인근 지역. 그 다음에 얘와 지역적인 특성이 매우 유사한 지역을요 유사 지역 해주고 자 요 정도 범위까지는 얘랑 비슷하게 생겼다면 대체 관계가 성립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가격대가 거의 비슷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뭐라 하냐면 동일하게 만족감 차이가 없다면 사고 팔 수 있는 범위 있죠. 이걸요 동일 수급권 이렇게 합니다. 동일권. 그래서 이 정도에서 구해야 되지. 서울에 있는 사례를 구하면 돼안돼요? 서울에 건영 아파트가 비싸고 싸니까 이사오고 이러진 않겠죠? 아니면 울산에도 건영 아파트 있는데 얘는 비싸고 싸다고 해서 이사오고 그러나요? 전혀 관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 범위라면 얘랑 비슷하게 생겼다면 무슨 관계가 있다고요? 대체 관계가 성립되면서 가격대가 거의 비슷해진다는 얘기죠. 이 정도에서 구해야 되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어디냐면 한 장 넘겨볼게요. 490페이지. 지금부터 이 사례를 구할 때는 아무거나 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몇 가지 좀 기준이 있습니다. 아무 사례나 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렇게 요게 이제 만약에 뭐 특수한 사정이라든가 개별적 동기가 개입돼 있다. 말이 어려우니까 그냥 사기당했다든가 아니면 금매로 거래했다든가 아니면은요 정부에서 강압적 수용당했다 이런 것들을요 비정상적으로 거래했다는 얘기죠. 그죠? 네, 이런 걸. 자, 그러면 비정상적으로 거래한 사례가 있을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이때는요 첫 번째 사정 보정이 가능해야 됩니다. 특수한 사정을 수정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예를 들어서 특수한 사정이 개입돼 있다. 예를 들어서 사기당했다든가 아니면요 이 금매로 거래했다든가 이런 거 있어 없어요? 강압적으로 거래할 수 있죠. 이런 걸요 특수한 사정이 개입되는 사례는요 원칙적으로 선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아무리 찾아봐도 동일 수급권 내에 정상적으로 거래한 사례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어쩔 수 없이 선택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다만 특수한 사정을 수정하는 것을 뭐라 하냐면 사정 보정한다 입니다. 사정 보정은 가능해야 됩니다. 뭐 가능해야 된다고요? 사정 보정. 특수한 사정을 정상적으로 거래한 걸로 수정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첫 번째는 사정 보정이 가능해야 되고 두 번째는요 시점 수정도 가능해야 됩니다. 시점 수정. 예를 들어서 요거는 요즘에 얼마냐 이런 얘기고 얘는 2년 전에 3억에 거래된 사례랍니다. 2년 전에 3억에 거래된 사례죠. 얘는 요즘에 얼마냐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얘도 요즘에 거래한다면 약간 올랐을까 안 올랐을까요? 올랐겠죠. 이거 반영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A, 얘는 기준 시점인 지금 요즘에 얼마냐 그런 얘기죠. 얘는 2년 전에 거래한 사례라면 요즘에 거래한다면 얘도 올랐겠어 안 올랐겠어 조금? 요거 반영시켜줘야 됩니다. 이걸요 시점 수정한다 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면 이 시점 수정은요 최근에 거래된 사례를 선택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최근에 거래된 사례. 자, 그러니까 50년 전에 거래한 사례를 선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뭐 물가상을 어떻게 반영합니까? 가능하면 뭐라고요? 최근에 거래된 사례여야 돼요. 자, 세 번째는요. 지역 요인도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역 요인도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아무래도 거의 비슷한 지역이라 하더라도 이 지역과 이 지역은 가격 수준은 좀 차이가 나요, 안 나요? 이거 반영시켜줘야 돼요. 옛날에 이 동네가 좀 비쌌는데 지금은 지하철
경전철 이쪽으로 통과하는 바람에 이쪽이 좀 비쌉니다. 요거 좀 반영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자, 이 동일 수급권 내에 있는 걸 선택해야 되지. 그래야지 지역률을 비교할 수 있죠. 서울에 있는 사례를 구하면 돼요, 안 돼요? 지역률을 전혀 지역률을 비교할 수 있어, 없어요?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 요인을 비교하려면 동일 수급권 내에 있어야 됩니다. 동일 수급권 내에 있는 지역을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근 지역에 있을 경우는 지역률을 비교할 필요 없지만 유사 지역 정도라면 지역률을 비교할 수 있어, 없어요? 차이를 수정할 수 있죠. 근데 서울이라든가 울산에 있는 사례를 구하면 돼요, 안 돼요? 전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별 요인도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개별적인 요인도 거의 비슷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용도에 있어서도 거의 동일해야 됩니다. 용도. 요거는 아파트고 얘는 상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리고 이 구조 같은 경우도 거의 똑같아야 됩니다. 얘는 철근 콘크리트조인데 얘는 벽돌조다.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경과 연수도요. 얘는 5년 된 아파트인데 얘는 50년 된 아파트다. 그러면 비교할 수 있어, 없어요? 없는 겁니다. 가능하면 거의 비슷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면적 같은 것도 거의 비슷해야 됩니다. 얘는 10층짜리 아파트인데 얘는 50층짜리 아파트다. 그러면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거의 비슷해야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저랑 조인성 정도는 비교할 수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왜냐하면 조인성보다 제가 키가 약간 작지만 얼굴이 약간 낮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이점만 수정하면 되는데 저랑 맞박이 정종철하고 비교할 수 있어, 없어요? 저랑 맞박이 정종철하고 비교한다는 얘기는 사람하고 짐승하고 비교하는 얘기가 똑같은 거 아닙니까? 네, 비교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거의 모든 면에서 비슷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니 너랑 정종철이 비교가 더 쉽답니다. 그래서 이건 어쩌고 본인 생각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어쨌거나 모든 면에서 거의 비슷해야 되죠. 그래야지 차이점만 수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되셨죠? 자, 다시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이래 특수한 사정이라든가 개별적 동기, 다시 말하면 사기당했다든가 금매로 거래했다든가 이럴 수 있죠. 그럴 때는 정상적으로 거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래한 걸로 바꿔놓을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가능하면 최근에 거래했던 사례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지역 요인도 비교할 수 있으려면 동일 수급권 내에 있는 거 있죠? 요거 선택해야 됩니다. 개별 요인도 비교하려면요. 모든 면에서 거의 비슷해야 돼요. 되셨죠? 차이가 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러한 조건을 갖춘 사례를 구해야지 다른 사례를 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이번에는 한 장 넘겨보시면 492페이지 자, 맨 위에 사례 자료의 정상화라고 해서 요거랑 차이점을 수정하는 거를요. 사례 자료를 정상화시킨다 입니다. 그래서 맨 먼저 해야 될 것은 아까 한 것처럼 얘가 이제 비정상적으로 거래한 사례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거래한 사례로 바꿔 놓으셔야 돼요. 이거를요. 사정 보정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특수한 사정을 수정한다. 자, 두 번째는 얘는 2년 전에 거래한 사례다. 그러면 요즘에 거래한다면 올랐을까 안 올랐을까요? 약간 올랐겠죠? 이것도 반영시켜줘야 됩니다. 이거를요. 시점을 수정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점 수정. 자, 그러면 얘를 비정상적으로 거래했다면 정상적으로 거래한 걸로 바꿔놨죠? 그 다음에 2년 전에 거래한 사례를 요즘에 거래한 사례로 바꿔놨죠? 그러면 세 번째 해야 될 것은 아무래도 이 지역과 이 지역은 가격 수준은 좀 차이가 나요, 안 나요? 이거 좀 반영시켜줘야 됩니다. 이거를요, 지역 요인을 비교한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똑같이 모든 면에서 동일한데 얘는 베란다를 텄고 얘는 베란다 안 텄다. 그러면 베란다 튼 게 비싸요, 안 튼 게 비싸요? 튼 게 돈 좀 들어가니까 더 비쌀 거 아닙니까? 개별 요인도 차이가 나면 곱해줘야 됩니다. 개별 요인도. 그리고 토지 같은 경우는 면적도 좀 차이가 나면 비교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 계산할 때는요.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맨 먼저 사례 부동산의 가격에다가 사례 부동산이 2년 전에 3억에 거래된 사례다. 여기다가 자, 사정 부정할 때는요. 무조건 무슨 얘기 모르겠지만 사례분의 대상 이렇게 입에 굳어 있어야 됩니다. 사례분의 뭐라고요? 대상.
자, 시점 수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 형태로 물어봅니다. 지수법의 형태로 물어보기도 하고 변동률법의 형태로 물어보기도 합니다. 변동률법.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지역 요인의 비교도 무조건 뭐라고요? 사례분의 대상. 딱 뭔지 모르겠지만 얘도 뭐라고요? 사례분의 대상. 이렇게 해서 전부 다 곱해준 게, 자, 비교해서 준환 가치라고 해서 비준 가액 혹은요 비준 가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때 요거 계산할 때는요 항상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렇게 뭔지 모르겠지만 사례부동산의 가격에다가, 자, 무조건 얘는요 사례분의 대상을 일단 100분의 100을 놔요. 어떻게 놓으라고요? 사례분의 대상을 어떻게 놓으라고요? 100분의 100을 놓은 다음에 얘는 사례만 조정해 주면 돼요. 사례가 금매로 20% 싸게 거래했다면 20 빼주면 돼요. 그럼 80분의 100 하니까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사례가 사기당해서 20% 고가로 거래했다면 20 더해주면 돼요. 그래야지 120분의 100 하니까 줄어들겠죠? 이렇게 반영하는 겁니다. 얘는요 사례만 조정해 주면 돼요. 뭐만 조정하라고요? 사례. 그리고 요거는요 잠시 하기로 하고, 얘도 무조건요 사례분의 대상 이렇게 딱 한 다음에 100분의 100을 놨죠. 이 상태에서 사례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이 지역적으로 20% 우세다. 20 더해주면 돼요.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이 지역적으로 10% 열세다. 10을 빼주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돼요. 우세한 쪽에다 우세한 정도 더해주면 돼요. 열세한 쪽에다가 뭐라고요? 열세한 정도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10% 우세인지 어떻게 합니까? 이거 우리가 알 바 아닙니다. 이거는 평가사가 알 바지 우리가 알 거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례분의 대상을 무조건 뭘로 놓으라고요? 100분의 100을 딱 놓은 다음에, 자, 사례 부동산이 개별적으로 50% 우세다. 50 더해주면 돼요. 문제에서 대상 부동산이 지역적으로 15% 열세다. 15 빼주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되셨죠?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그리고 얘는요 두 가지 형태로 물어봅니다. 자, 이렇게 볼게요. 2년 전에 거래했는데 요즘에 평가하고자 한 시점을 기준 시점 이렇게 합니다. 이때 2년 동안 이 거래 시점의 부동산 물가 지수는 100이었는데 요즘에는 120이다. 그러면 2년 동안 얼마 올랐다는 얘기예요? 20% 올랐다. 그러면 100분의 120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한 거를요 지수법 이렇게 합니다. 지수법 이렇게. 근데 문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2년 동안요 매년 부동산 물가가 10%씩 올랐답니다. 매년 몇 프로씩 올랐다고요? 10%씩 올랐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본다면 우리 그 투자론에서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를 공부했는데 기억이 전혀 안 날 겁니다. 1 플러스 이 공식 암기하셔야 돼요. 10%면 0.1입니다. 0.1에 몇 년 지났어요? 2년 지났죠? 이렇게 하는 거를요 변동률법 해줍니다. 무슨 법이라고요? 변동률법. 두 가지 형태로 물어봅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자 문제를 통해서 확인할게요. 어디냐면 자, 한 장 넘겨볼게요. 494페이지 494페이지만 잘 정리하시면 웬만한 문제는 이거 다 풀립니다. 이것만 잘 정리하시면 이걸 자꾸 이제 복잡하게 물어볼 뿐입니다. 자, 1번 볼게요. 494페이지의 아래쪽에 1번. 사례 부동산은 친구 간의 거래로,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거래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장 가치보다 20% 저가로 거래했다. 사정보정치는 밑줄 쳐볼게요. 밑줄. 사례 부동산은 20% 저가로 거래. 제가 뭐라고 했어요? 얘는 사례만 조정하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사례가 20% 저가로 거래했죠? 20 빼주면 돼요. 그러면 80분의 100 이렇게 해줘야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걸요 사정보정치 해줍니다. 뭔 보정치라고요? 사정보정치. 그 다음에 자 5번부터 먼저 볼게요. 5번 아니다 4번부터 먼저 볼게요. 거기 495페이지 맨 위에 4번 있어 없어요? 대상 부동산이 소재하는 지역은요 사례 부동산이 소재하는 지역보다 지역적으로 5% 열세이다. 지역 요인의 비교치. 밑줄 쳐볼게요. 4번에 대상 부동산이 소재하는 지역은 밑줄 쳤나요?
그 줄 맨 끝에 5% 열세. 대상 부동산이 소재하는 지역은 몇 프로 열세라고요? 5% 열세. 그러면 사례분의 대상인데 대상 지역이 소재하는 지역이 5% 열세라고 했죠? 5를 빼주면 돼요. 5를 빼주니까 얘는 얼마라고요? 95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게 지역 요인의 비교치다. 자,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5번. 사례 부동산이 대상 부동산보다 10% 우세할 경우에 개별 요인의 비교치는 밑줄 쳐볼게요. 자, 사례 부동산이 10% 우세. 밑줄 쳤나요? 사례 부동산이 몇 프로 우세라고요? 10% 우세. 자, 보세요. 사례분의 대상인데 사례가 10% 우세라고 했죠? 얘를 10을 더해주면 됩니다. 그럼 얼마라고요? 110 해주면 돼요. 이게 바로 개별 요인의 비교치입니다. 되셨죠?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왼쪽에 494페이지에 이 아래쪽에 2번 볼게요. 아래쪽에 2번. 거래 시점은 2019년 10월이고 기준 시점은 2021년 10월이다. 그럼 몇 년 지났어요? 2년 지났네요. 자, 거래 시점에 부동산 물가지수는 100이고 기준 시점은 120이다. 그러면 그동안 20% 올랐다는 얘기죠? 그러면 100분의 120 해주면 돼요. 100분의 120. 이렇게 한 거를요, 지수법 해줍니다. 뭐라고요? 지수법. 그 다음에 그 밑에 3번 볼게요. 위 2번 문제에서 만일 매년 지가가 10%씩 올랐다면 시점성치는 매년 10%씩 올랐다고 했죠? 이렇게 물어볼 때는요,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인 1 플러스 0.1의 몇 제곱이라고요? 2제곱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이게 바로 변동률법입니다. 되셨죠?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되겠나요? 할 수 있죠? 이거 전부 다 곱한 게 사례 부동산이 2년 전에 3억에 거래한 사례다. 그러면 여기다 곱해주면 돼요. 되셨죠?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한 번만. 이렇게. 자, 먼저 비준 가치를 구할 때는요, 사례 부동산의 가격에다가 자, 사정 보정할 때는 무조건 사례분의 대상을 100분의 100을 놔요. 놓은 다음에 사례만 조정해 주면 돼요. 사례가 20% 저가로 오랬다. 20 빼주면 돼요. 사례가 30% 고가로 오랬다. 30 더해주면 돼요. 그리고 얘는요, 두 가지 형태로 지수법 형태로 물어오기도 하고 변동률법으로 물어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얘도 무조건 사례분의 대상을 100분의 100을 놨죠. 그런 다음에 문제가 물어볼 때 사례가 20% 우세다. 우세다면 20 더해주면 돼요. 대상이 30% 열세다. 30 빼주면 돼요. 똑같이 해도 사례분의 대상을 100분의 100을 놓은 다음에 문제에서 사례가 개별적으로 30% 우세다. 30 더해주면 돼요. 대상이 30% 열세다. 30 빼주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한 번 더 연습해 볼게요. 어디냐면 495페이지에 맨 아래 7번 볼게요. 6번 하지 마세요. 7번 찾으셨나요? 이게 3년 전에 나왔던 기출문제인데, 자, 평가사가 인근 지역에서 사례 부동산을 조사할 경우에 비중가액은, 자, 조심할 게 이 함정이었습니다. 인근 지역에서 구했을 때는 같은 지역에서 구했죠? 그러니까 지역 요인을 비교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지역에서 구했을 때 지역이 다르죠? 지역 요인을 비교하는 거지. 같은 지역에서 구했을 때는 지역 요인을 비교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는 겁니다. 자, 볼게요. 먼저 사례 부동산은 1년 전에 5억에 거래했답니다. 얼마 거래했다고요? 5억에 거래했다. 자, 그다음에 1번 볼게요. 사례 부동산 2번 볼게요. 당사자 간의 개별적인 사정으로 사례 부동산은 시세보다 15% 높게 거래했다. 밑줄 쳐볼게요. 사례 부동산은 15% 높게 거래. 자, 보세요. 사례분의 대상인데 사례가 15% 높게 거래했죠? 그러니까 여기 15 더해주면 돼요. 15 더해주면 115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거래 시점의 가격 지수는 100인데 기준 시점 120이다. 그러면 그동안 20% 올랐다는 얘기죠? 100분의 120 해주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거기 4번 리을번 보면 인근 지역의 상권이 유사 지역보다 10% 열세이다. 근데 요거는 같은 지역에서 구한 거니까 지역 요인을 비교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미음번에 대상 부동산이 사례 부동산보다 개별적으로 15% 우세다. 밑줄 쳐볼게요. 대상 부동산이 15% 우세. 밑줄 쳤죠? 그래서 사례분의 대상인데 대상이 15% 우세라고 했으니까 얘를 15 더해주면 돼요. 그럼 얼마요? 115가 되겠네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주는데 얘는 100분의 100이니까 곱하 하나 많아져. 1을 곱하 하나 많으니까 이거 곱해주면 돼요. 얘는 계산할 때 계산기 가지고 더하기 빼기가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5억 곱하기 100 나누기 115 곱하기 120 나누기 100 곱하기 115 나누기 100 해주면 돼요. 이렇게 순식간에 하면 돼요. 근데 나는 학교 다닐 때 이 그 약분의 귀재였답니다. 약분하면 자기였답니다. 천재. 약분의 뭐였다고요? 천재였대요. 그러면 아래의 의가 같으면 약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랑 얘는 약분이 가능해요, 안 해요? 합니다. 그리고 얘와 얘도 가능해요, 안 해요? 합니다. 왜 그래요? 아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요것만 남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5억에다가 요거는 나는 요것도 귀재다. 100으로 나눌 때는요, 앞으로 두 칸 가면 돼요. 1.2를 곱하면 돼요. 난 모르겠다. 그럼 아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5억 곱하기 1.2 하면 6억이 됩니다. 얼마라고요? 6억. 이렇게 답하면 돼요. 되셨나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요게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논리니까 요것만 잘 아시면 웬만한 문제는 다 이걸 응용하는 겁니다. 약간 복잡하게 물어보니 다 이겁니다. 되셨죠? 그렇게 해서 몇 번이고, 그거 494페이지하고 495페이지에 6번 빼고 나머지 계속 연습해 보세요. 되셨죠? 다 요걸로 이제 나오는 겁니다. 다 한 장 넘기시면 문제가 많이 있어 없어요? 다 이런 식으로 푸는 거니까 나중에 연습할 겁니다. 되셨죠? 이렇게 하시고, 자, 다른 거는 요거는 저희 이제 거의 계산 문제 형태로 나오니까 이렇게 할 줄 아시면 돼요. 되셨죠? 여기 지울게요. 자, 항상 요 순서에 따라서 계산하는 게 누락이 안 됩니다. 누락. 그래서 사시지계다. 이렇게 암기하세요. 뭔 지계라고요? 사시지계. 이렇게 해서 토지 같은 거는 면적도 비교해야 됩니다. 사시지계. 이렇게 해서 순서에 따라서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누락이 안 됩니다. 복잡하게 나올 때는. 그래서 사례부동산의 가격에다가 무조건 얘는요, 사례분의 대상을 100분의 100을 놨죠? 사례만 조정해 주면 돼요. 사례가 30% 고가로 고랬다. 30% 더해주면 돼요. 사례가 10% 저가로 고랬다. 10을 빼주면 돼요. 그리고 얘는요, 두 가지 형태로 지수법과 뭘로 물어봐요? 변동률법. 얘도 사례분의 대상을 100분의 100을 놓은 다음에 사례가 30% 그 열세다. 그러면 30 빼주면 돼요. 대상이 10% 우세다. 10을 더해주면 돼요. 이렇게. 요것도 사례분의 대상, 개별적인 요인이 사례가 30% 우세다. 30 더해주면 돼요. 대상이 10% 열세다. 10 빼주면 돼요. 이렇게 연습하시면 돼요.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하시고 한 장 넘겨보시면 이번에는 자, 498페이지. 이렇게 연습해보세요. 사시지계. 뭔 지계라고요? 사시지계.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렇게. 조금 있다가 제가 낸 문제 한 번 더 할 겁니다. 한 번 더. 자, 이번에는 요 부동산의 임대료를 구하려고 합니다. 구하는데 최근에 거래했던 임대가 있다는 얘기죠. 임대 사례. 임대 사례를 가지고 똑같이 사시지계, 사정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의 비교를 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가치를 구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되셨죠? 근데 여기서는 좀 주의해야 할 게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자, 자세히 안 물어보니까 499페이지에 자, 499페이지 맨 위에 볼게요. 적용 방법에 찾으셨나요? 신규 계약에 의해서 초회에 지불되는 실질 임료를 기준으로 해라. 이 편만 기억하시면 돼요. 뭔 임료라고요? 실질 임료를 구해. 자, 이 기준으로 해라. 실질 임료가 뭐냐? 그 밑에 네 번째 줄에 자, 이 네 번째 위에서 맨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임대인이 받는 모든 실질적인 대가 있죠? 요걸 기초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실질적으로 임대료 성격이 있는 거 다 포함시키라는 얘기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 이런 얘기입니다. 요거는 대상 부동산이고 요거는요 사례 부동산인데 얘는요 보증금 5억에 월 300만 원씩 받기로 하고 임대했답니다. 그럼 임대료가 얼마요? 300만 원 아닙니까? 300만 원. 300만 원을 가지고 요 차이점을 사시지계, 사정보정, 시점 수정 이런 거 해서 같이 그 임대료 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렇게 평가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이 보증금 5억을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보증금이 비싸면 월세는 싸지는 거죠? 보증금이 싸면요 월세는 올라갈 거 아닙니까? 보증금이 아예 없다 그러면 월세만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증금을 무시하고 계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보증금도 은행에 예치하게 되면 이자 생겨요, 안 생겨요? 요것도 임대료 성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요것도 감안하라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요것도 은행에 예치하면 이자 받을 수 있는 거죠? 요것도 임대료 성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포함해서 이걸요 실질임료라. 임대료 성격이 있는 건 다 포함시키라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요 부동산의 실질임료를 구하라 그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하라 그 얘기입니다. 되셨죠? 이렇게 요 한마디만 기하시면 돼요. 몇 마디라고요? 한마디만 기하시면 돼요. 잠시만 쉬었다가 이제 수익 방식 공부할 겁니다. 잠시 쉬겠습니다.